국악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충주에서 시작하는 사운드 트랙 프롬 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윤하율입니다.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충주는 국악 허브도시라는 이름 아래 전통의 울림을 오늘의 감성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운드 트랙 프롬 충주를 찾은 13번째 게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물놀이 몰개 이영광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주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물놀이 몰개 대표 이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어떤 또 재미난 국악 이야기를 할지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30년간 사물놀이 외길을 걸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정 전문 예술단체인 몰개인데요. 독창적인 전통 타 공연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표님, 몰개가 어떤 뜻을 가진 예술단체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몰개라는 말이 조금 좀 오해도 살 수도 있는 뭐 물개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네. 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고기 중에 1급세만 사는 순수한 어종인 몰개라는 또 물고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몰개라는 뜻을 사용하는 의미는 우리가 주변에 그 바다에 갔을 때 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생기는 하얀 물거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 포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몰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짧은 시간에는 그 바위에 부딪혀서 파도가 부서지지만 역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의 형상을 만드는 거는 끊임없는 파도의 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우리 음악을 끊임없이 연구 성찰하겠다는 의미로 몰개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의 뜻이 너무 깊어요, 대표님. 자, 네. 몰개가 1급수에 해당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네, 네. 파도가 일으키는 포말, 그건 네, 네, 뜻도 네. 있고 오히려 또 국악을 한 번 더 우리가 포말처럼 몰개처럼 이루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몰개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1987년도에 문 앞에 웃다리라고 하는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지역에 있는 해직 교사 선생님들이나 지역의 예술가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문 앞에 웃다리고요. 그걸 저희가 이어서 199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 단체로 다시 재탄생시킨 그런 단체이고요. 저희 몰개는 사물놀이가 이제 주 장르이긴 한데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악의 전반적인 음악들, 연희 그리고 타 장르와의 협연을 통해서 우리 음악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대표님. 네. 1991년 창단, 네, 그다음에 또 공연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한 결과는 국내 1,700회 이상과 해외 250회 네, 이상의 공연, 네, 네. 이런 역사적인 공연 횟수가 이루어진 게 대표님이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봤을 때 또 공연도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셨는데 최근에 진행하셨던 타임블렌드라는 공연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타임블렌드는 제목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듯이 시간을 섞는다, 블렌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제가 창작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하고 같이 협연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본질적인 전통 사물놀이를 중심을 두고 사물놀이에 있는 과거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가장 본질적인 걸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재즈라든가 일반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협연도 많이 해요. 클래식하고도 많이 했는데 한 30여 년 동안 음악을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는 다시 좀 본질을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미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물놀이를 제가 갖고 있는 음악적 철학으로 풀어서 연희의 성격을 많이 좀 섞어서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물놀이 같은 건 협주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음악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존중이라든가 배려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반 속에서 완벽한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갖고 있는 공동체 정신을 좀 끄집어내서 이런 것들을 그런 음악적 철학과 그다음에 융복합이라는 그 미디어 네. 아트하고 그다음에 AI 형식을 좀 같이 융합해서 했던 작품입니다. AI와 미디어 네, 아트 네, 네. 그리고 전통 사물놀이까지 네, 네. 모든 게 진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미디어 아트는 대부분이 우리가 공연을 하면은 뭐 그냥 백스크린에다 띄워놓고 그냥 한다든가 뭐 그런 일차적인 수준이었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좀 입체적인 그 영상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형 유산들, 뭐 네. 타평리 칠지 석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주 산성, 그 다음에 목계 나루 이런 이렇듯한 우리 지역의 유산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목계에 있는 물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장구의 소리를 그리고 충주 산성에서는 전투의 힘이니까 북의 소리를 이렇게 섞어서 지역의 유산을 영상을 담아서 그거를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디어 아트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재미난 시각적인 요소와 또 음악적으로 들리는 우리 사물놀이까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올 만큼 매력적인 공연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이제 연출을 하시고 꾸려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의 원동력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연출 선생님을 따로 모셨고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음악적 철학이나 갖고 있는 작품의 음악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예술 감독을 맡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과거의 것이 아닌,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지금의 미래, 그 ING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의 옛 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전통이라고 볼 수 없을 테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과거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출을 맡으시는 분이 이제 그 푼바 연극 오. 출신이신데 그분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어요. 사실 한 15년 전부터 작품을 계속 만들어 오면서 제가 담고자 하는 음악적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어서 그분들과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우리 것이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그렇죠. 본질이 많이 이제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그냥 그 단순한 형태가 아닌 지금 트렌드에 맞는 형식들 그리고 우리가 음악적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철학을 또 저도 한 수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또 대표님께서는 현재 지금 교단에서 네,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조금 이제 관점을 조금 이렇게 교육 철학을 알려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나요? 첫 번째는 그냥 직업인이 되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우리 음악이 좀 뒤천이 물려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명감, 우리 음악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았다면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하나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당연히 연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기획, 연출,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고 또 교육 분야도 있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나는 악기를 두드리고 소리를 하는지 그걸 먼저 찾는 작업을 저는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너희들이 살아갈 길인데 그 길이 목표도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겠나 뭐 그런 고민들 많이 하면서 네. 특히 요즘 AI 시대니까 AI에 활용하면서 현 세대에 뒤처지지 않는 시대의 트렌드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워야 될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전통이란 게 우리 윗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배워서 그대로 이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 아티스트들도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맞을까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전통은 또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전통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네, 네. 네, 이런 철학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어제의 유산이 우리가 지금 창작을 진행자 선생님도 하시겠지만 새로운 창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뒤집어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새로운 창작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 시대에서 동떨어지지 않는 마치 유리창 안에 감겨져 있는 어떤 그 인형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 현장에서 막 녹여내는 뭐 지금은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지금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대중들한테 어떻게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생물일 테고 그것이 바로 저는 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는데요. 전통이란 말 자체가 전에서 통한다는 네, 말의 맞습니다. 뜻도 있잖아요. 네. 이런 뜻을 같이 선생님의 철학에 맞춰서 녹여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위해서 깨는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쳐야지? 왜 이 소리는 왜 똑같아야 되지라는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주 전공학교가 꽹과리인데 더구나 저는 그때 중학교 때부터는 그 밴드 음악도 좋아했고 서양 팝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약간의 클래식도 좋아했어서 왜 나는 저렇게 서정 그 그림이 그려진 소리를 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었어요. 대학 때. 그래서 꽹과리를 어떻게 쳐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한테 아주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우리 음악의 장르가 답습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더 새롭고 좀 더 신나고 좀 더 슬프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가 똑같이 꽹과리 치는데 예전에는 전쟁이 나도 치고 이럴 때도 치고 잔칫날도 쳤는데 똑같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형태이지만 네. 그래서 그런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개발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3단 장구란 것도 만들어 보고 네. 봉고에다가 장구 가지고 물론 실패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시도 속에서 얻어지는 공부가 실패를 참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전통은 지키되 이거를 어떻게 발전해 가면서 조금 이제 이어갈 수 있는지를 네, 좀 네.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진짜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08년에 사물놀이와 프리재즈를 결합한 프로젝트 네. 그룹 예산족이라는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공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1992년도부터 운 좋게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네. 대부분 이 사물놀이는 언어를 많이 쓰지 않아서 처음 가는 나라에 제일 먼저 가는 게 타악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먼저 가고 그다음에 무용이 가고 그다음에 소리가 가는 건데 그전 처음에는 저희만 많이 다니다가 2006년도부터인가 타장하고 같이 다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마침 그때 같이 유럽 투어를 했던 그 프리재즈 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하고 마지막에 잼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어요. 관객들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귀국을 해서 아예 음악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프로젝트 예산족, 예술로 사는 이런 민족. 그래서 예산족이라는 그런 팀을 뜻이 또 담겨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악기는 퍼커션하고 그다음에 피아노, 그다음에 저희 사물만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2008년도 국악계는 처음으로 대중음악상 올해 네. 연주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야, 사물놀이와 프리재즈를 결합한 프로젝트 그룹 예산족. 네, 예술로 사는
민족. 네네. 너무 뜻이 좋은데요. 네.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주 획기적이었죠. 아주 저희가 좀 앞서갔던 시대였어서 그때 지원도 좀 많이 받고 해외 네. 공연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 그룹이라 다른 작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굉장히 좀 반향이 일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국악계 최초로 한국 대중음악상. 네네네. 이 타이틀 너무 탐나는데요. 그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수상을 넘어서 국악의 가능성을 넓힌 네, 네.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또 그때 그 기분이 그 좀 궁금합니다. 시상식을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는데 아, 네네. 다 가수고 저만 국악인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하면은 와 객석에서 이제 네네. 팬들이 와 하는데 예산적 이 영광 나가니까는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던 아.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이게 그 이후에 이런 활동들이 대표님의 음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잼 형식이었다면 네. 이제부터 이제 창작을 하고 곡을 쓰고 그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대에는 사단법인 국악단 소리계를 재즈하는 팀하고 판소리 하시는 분하고 또 사문노래하고 만들어서 한 팀을 만들어서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곡이 전에는 서양 음악에 저희가 좀 많이 맞춰서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저희 리듬, 저희 장단, 저희의 소리, 선율에 서양 악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한 2, 3년 해서 우리 음계, 우리 리듬 그리고 우리 리듬을 좀 더 변형을 줘서 그런 작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음악 네, 쪽 시각이. 맞습니다. 네. 또 대표님 이제 질문이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대표님께서 되게 특별한 이력이 있다라고 또 들었어요. 사실 영문학과 아, 네.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력인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 네. 때는 사실은 그 전통 연희과나 타악과가 없었고요. 네. 대부분이 뭐 국악과 정도 있었는데 저는 영문학을 뭐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영문학 하면서 네. 동아리 활동을 탈춤반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학번이 좀 돼요. 86학번인데 아, 네. 그때가 시대적으로 조금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그렇죠. 시대인데 그때 네. 문화민주주의 뭐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탈춤을 하게 되면서 탈춤이 갖고 있는 매력 그리고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함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세상을 뜯어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이게 나 혼자 할 수 없는 나만 잘해서 되지 않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내 꽹과리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는 북징 장구를 잘 쳐줘야 되고 그런 데에서 또 힘들기도 했었지만 이런 게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 것이고 이게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정신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실천을 한 게 이제 어찌하다 보니 직업이 됐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또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음악적으로 풀어내시고 현재는 또 대표님께서 그렇게 매료되신 우리 전통 장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전통 장단, 사물놀이에 대한 큰 매력은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박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환국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빛의 민족이 광명. 그래서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많은 민족이고요. 그래서 사물놀이가 아마 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일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음악은 잘 아시겠지만 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5,0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내공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쪽도 시작되어 있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또 문화적인 충돌 속에서 한반도라는 그 대륙의 끝자리로 자루 모양으로 생겨서 요 안에 모든 문화적 경제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담겨서 이렇게 우리 그 음악이 갖고 있는 포용력 수용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S라든가 K-팝이 K 드라마가 K 뮤비가
K 요리가 전 세계를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그릇이 크기 때문에 네, 여러 네. 가지 문화를 담을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상생의 공동체 정신 네. 이것도 저는 또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의 그 풍물을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그 마을 어귀에서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공공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건립이라는 거를 해요. 네. 같이 막 풍물 치고 동네 방네 가면서 조금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좀 못 사는 좀 덜 내고 이렇게 공공 기금을 마련해서 마을 다리를 놓는다든가 그리고 두레라고 하는 그리고 품맛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는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초입부터 말씀드렸지만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해서 우리라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1 더하기 1은 더 큰 하나라는 그런 큰 공동체 의식이 아마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 그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악은 혼자 만들어가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상생의 공동체로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예술이라고 또 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러면 세계의 정수가 담긴 포용력 있는 음악이라 그런지 우리 장단이 세계인들에게도 되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무대에 섰는데 현지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 음악을 마주했을 때 그런 반응들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처음 네. 가는 나라 아프리카 이렇게 가면 딱 뭐라고 그러면 제키 챈이래요. 네, 성룡을 얘기하는 거죠. 워낙 유명한 그 네. 액션스타니까 중국이라는 얘기. 그렇죠. 중국인 네. 아니면은 재패니스 이래요. 네. 코리아 하면은 뭐 모르죠. 코리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됐죠. 지금은 K 한국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가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음악은 단순히 호기심이었어요. 어우 네. 신기하구나. 저런 민족도 있고 머리 쓰고 뭐 상모 막 돌리는 매직햇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된장찌개를 직접 먹고 싶은 것 같은 마음. 네. 한국의 본질을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뭐 재밌다 이렇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나라의 문화는 무엇일까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심한 예를 들면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제가 그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의 30주년 대표 공연단을 갔다 왔는데 네네. 브레이크 브레싱 해가지고 숨이 터지는 줄 알았다.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은 사실 실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악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조금 비주류라는 좀 음악이 좀 네, 있잖아요. 그런 세간의 인식 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대표님의 길 그리고 또 힘들었던 순간도 좀 궁금합니다. 힘들죠. 저희 때는 네. 이거를 음악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일제 강점기라는 단절된 시간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 이후에 첫 번째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피아노는 있었지만 장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에도 풍금은 있었지만 가야금 하나 없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도 보면 음악이라는 말이 서양 음악이 우리는 그냥 국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음악이 음악이고 서양 음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뭐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물놀이 한다라고 그러면 왜 그거 음악도 아닌 걸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거의 충격 받으시고 쓰러지시고 제가 집에 쫓겨나고 한 3년 동안 못 찾아뵙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워낙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막 막노동도 하고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면서 이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삶은 좀 고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짜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버텨오셨는지 그런 고스란한 힘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런 충주 지역에 터를 잡으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충주 사실은 저는 충주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다 네. 일면식인데 졸업하고 나서 정말 막막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어느 지역이든 그 당시에는 우리 음악, 우리 전통 문화가 제대로 된 곳이 없었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특별한 고향들은 뭐 전주가 됐든 뭐 전라도 지역이 됐든 그런 지역별적 특성은 좀 있겠지만 네. 충주라는 곳에서도 거의 와 보니까 거의 우리 거를 다 잊어버리고 소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사업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전통 문화를 다시 좀 복원해 보자 해서 단오굿,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대보름제, 그 다음에 뭐 그 지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풍습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살 수 있는 만한 가치를 느낀 게 그래 오히려 이렇게 좀 할 곳이 많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곳이 낫지 않을까. 지금 좀 후회하긴 하는데 네. 산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역사가 한국 같은 곳이 없고 한국에서 충주 같은 곳이 없거든요. 삼국이 녹아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륵 선생님도 계시고 강도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갖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외국에 다니면 중소도시 오히려 더 특징이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많이 해요. 큰 도시는 대중적인 그런 페스티벌 한다라고 그러면 유럽에 가면 중소도시에서 그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충주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지금까지 꾸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안 됐는데 그런 꿈을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 지역에서 국악과 사물놀이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처음은 좀 교육입니다. 초등학교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교실에서 그 방금 전에 공부하기 힘들었던 수학, 영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만 싹 바뀌어서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이들이 어떤 감성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충주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자연에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한다라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초, 중고 학생들 그리고 충북 그리고 여름에 겨울에 시즌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을 많이 확산시켜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의식 구조를 좀 바꿔줘요. 인식 구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공연을 많이 봐야 돼요. 국악이 그렇죠. 좋은 공연.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공연 딱 보는데 막 제대로 되지 않는 음악을 배운다 그러면 그 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오래 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해금 같은 소리라든가 신기한 소리들 그리고 신나는 뭐 사물놀이, 아름다운 춤, 뭐 이런 것들을 처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아주 영원히 갈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갖춰지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작품들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시끄럽게 느껴지고 고루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공연을 마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아주 좋은 기억으로 첫 경험이 남을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잘 정립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께서 충주에서 꼭 이루고 싶은 또 꿈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꿈인데요. 네. 아트 교육센터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전통 음악 중심이었으면 좋겠고 K컬 전반적인 거를 지금 시대에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많은 도시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국가 무형유산 배우고 그 다음에 확장이 돼서 세계 음악도 배워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들은 어떤 건지 그 예술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있지만 대학 기관보다는 오히려 그런 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님의 오랜 꿈과 바람이 이루어져서 충주가 대한민국 전통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빛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열정과 저희도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는 성찰과 도전으로 우리 음악의 길을 개척해온 이영광 대표님과 함께한 1부, 아쉽지만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 만나게 될 2부에서는 소리로 만나는 충주를 통해 국악의 선율과 함께 더 깊고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